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21대 총선의 재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록을 깰 수도 있겠죠. 기록을 깨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총선 기준으로는 국힘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게 2020년 총선이었는데 그때 네. 103석 했잖아요. 네. 거기서 한 석이라도 줄면 예. 역대 최악의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기록 갱신을 하는 거죠. 근데 국힘 쪽이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를 한 총선은 2008년 18대 총선이 마지막입니다. 40석 가져갔을 때. 그 이후로부터 수도권 기준으로는 의석이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17석인가 했거든요. 네. 그게 최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뭐 영남에서는 조금 더 이기더라도 네. 수도권에서 17석보다 또 한두 석이라도 줄어든다. 네. 그러면 전형적으로 그냥 영남 자민련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수도권은 거의 포기하는 거예요. 네. 국힘 쪽은. 그렇죠. 근데 수도권 전체를 험지로 만들어 왔어요.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2008년 총선 이후에 지금 벌써 6년이 됐는데 네. 수도권을 계속 험지로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확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 예. 지금 이런 방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영남 자민련, 영남 네. 패권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뭐 정통성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영남 지역당 네. 이 수준에서 넘어가기 어렵다. 이게 제가 예. 이름을 한번 국힘의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역대로 수도권 성적이 왜 계속 추락하느냐. 국힘은요 당의 주도권을 영남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잡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이 있고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숫자도 그쪽이 많아요. 물론 이제 수도권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거기는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거나 이러면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영남 의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천을 받으면 이꼬르 당선이기 때문에 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아부도 많이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이 없어요. 특히 이 당권이나 아니면 여당일 때는 더군다나 용산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나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인터뷰를 안 해요. 그리고 아예 안 나쁜 나오세요. 일에는 제일 먼저 앞장서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연판장 돌리거나 맞아요. 이런데 앞장서는 거 대부분 영남 의원들이. 네. 네. 근데 선거를 치르면 그래서 죽어나가는 건 다 수도권이에요. 네. 영남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거의 수도권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내 체질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선구자적인 어떤 정치 영웅이 갑자기 등장해서 확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 김용남 의장이 탈당한 거 확실합니다. 네, 국힘에 계속 계셨더라면 절대 저런 톤으로 말하지 않을 건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전담 담당 마크매니저, 국민의힘 전문 분석가로 네.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네. 근데 그러니까. 그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미 지금 영남 자민이 하나 돼 있는 건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호남이 정치 세력의 근거지이자 정치의 뿌리인 건 맞지만 민주당 내 헤게모니에서 호남 패권주의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영남 출신들이 이번 공천에서도 네. 호남 출신들이 대체로 경선에서 그게 패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부울경 40석, TK 25석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남 하면은 65석인데 네. 호남은 전라남북도 광주 다 포함해서 28석. 전통적으로 강한 제주의 3석을 포함해야 31석입니다. 영남의 반이 안 돼요. 그래서 호남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이기려면 정답은 빤합니다. 수도권에서 최대한 벌어가지고 영남과 호남의 결정적인 의석 차이를 보충해야죠. 보충하고도 남아야 겨우 이기는 건데 얼마를 남기느냐를 가지고 지역 연합
저 DJP 연합 뭐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노무현과 호남의 결합 이렇게 모색하잖아요. 예. 영남은 상대적으로 이기기가 호남에서 이기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생존 걱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영남 패권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번 변수에는 불통의 상징인 용산까지 겹쳐 있어요. 한동훈한테 데뷔를 시켜서 했으면 차라리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네. 전권을 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기든 지든 네가 다 책임을 져. 이기면 너의 정치적 승리인 것이고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권을 다 줬는데도 놓친다. 그것도 크게 진다. 그럼 네가 책임을 져 하고 본인은 쑥 빠져버렸으면 오히려 지금 한가할 수 있고 대사건이니 황상무건이니 그런 것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취자분들 뭐라고 댓글 올라올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그날 하나로마트인가 가가지고 네. 파 가격을 보고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싸? 설마 제가 온다고 가격 막 내리거나 그런 거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지금 여론 판세나 민심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아유, 인기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가정법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없긴 하지만 저는 대파 선거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잘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민심 변하는 건 현상이니까 느끼겠는데 이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렇죠. 같은 주부는 제가 그 뉴스 보고 저는 처음에 5번 줄 알았어요. 1,850번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은 없거든요.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전까지 명절 때까지는 워낙 비싸서 대파보다 쪽파가 더 비싸고요. 부추가 한 단에 9,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만 하더라도 잡채에 시금치 못 넣어가지고 부추 넣으세요 이랬는데 이젠 부추도 못 써. 왜 부추가 더 비싸지니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87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정 후보가 나와서 한 뿌리 얘기하니 아니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한 뿌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에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살림을 안 하는 사람이 대파를 뿌리 단위로 팔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분이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85억. 38억 아파트 두 채 포함해서 8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빠듯하고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파를 묶음 한 단으로 안 사시거나 못 사시고 그 중에 뿌리로만 뿌리 사신 게 단위. 아닌가. 이건 그 정말 단위도 한 대예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결과론에 가까워지긴 합니다만 용산이나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임하는 전략을 굉장히 잘못 짰어요. 초반에 한동훈 효과라는 게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신상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 공교롭게 민주당에서 공천이나 당내 헤게모니를 둘러싼 좀 진통이 조금 겹치니까 사람들이 정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이 의제 전면에서 좀 내려갔죠. 그러니까 투표 안 할래 이 소리가 나오다가 조국당이 나오면서 조국당 찍어야겠다 간 김에 지역구도 민주화진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 원톱이라 지금 뭐 가야 할 때는 많은데 혼자 힘 붙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요. 전반적인 전략에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팍팍 변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옛날에 돈 없어서 담배를 갑으로 못 사고 한 까치 두 까치씩. 까치 해서 사서 핀다는 까치 담배 얘기는 들어봤어도 내가 진짜 한 대파를 뿌리 단위로 사서 먹는다는 얘기 처음 듣네. 진짜 그러네요. 진짜 한 까치 두 까치 뭐 이렇게는 들어봤어. 아니 묶음에서 어떻게 한 뿌리만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안 사보니까 네. 그런 말. 아니 제가 수원시장에 가서 여쭤봤어요. 상인분들한테. 그랬더니 지금 장난하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상인분들께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